이거 시계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오늘 이 조그맣게 괜찮아. 들고 주시면 안 되나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오후 시간 칠각지 부분입니다. 다섯 가지 수행할 때 일어난 다섯 가지 장애가 뭐가 있어요? 응? 누구 한 사람만 얘기해봐. 웅성웅성 해가지고. 대충 뭔지 알죠? 수행할 때 그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선이 딱 있으면 이쪽 반대가 다섯 가지 장애, 이 선의 반대가 칠각지. 칠각지가 잘 개발되지면 될수록 다섯 가지 장애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다섯 가지 장애가 자꾸 일어날수록 칠각지로부터 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칠각지가 잘 개발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장애가 안 일어나고 그로부터 관계없이 잘 수행을 하고 있다 같으면 칠각지는 스스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 일어나고 있는데 완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들을 어느 때 요놈을 탁 꺼내갖고 유용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요놈을 꺼내갖고 유용하게 쓸 것인지 그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칠각지의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막 그냥 혼란스럽고 자꾸 잡념만 많이 생겨난다. 그러면 칠각지 중에 어떤 놈을 갖다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용하니까 요거 착착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칠각지는 7개죠. 7개인데 맨 위에가 뭡니까? 사띠, 삼보자인가? 나머지 그럼 6개죠. 6개인데 공통된 게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공통되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공통되고 그러면 사띠를 빼고 나면 칠각지는 딱 두 부류밖에 없다. 두 부류밖에. 간단하죠. 칠각지. 7개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요 두 부류만 딱 이해하고 나면 칠각지는 딱 잡혀버립니다. 그 대신에 사띠는 어떤 경우든 요 두 부류 중에 이쪽 부류든 이쪽 부류든 골고루 다 작용을 또 완전하게 작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칠각지가 이 아이가 좀 수월할 겁니다. 하나 질문해 볼게요. 칠각지 빨리어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뭐래? 이쪽은 왔잖아. 참 웃기는 못해. 쪼리가지고 그러지. 그 샀다는 7이라 시작. 3 보장가. 3은 뭔지 알죠? 발을 정자. 여기서는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장가. 보자, 보자하고 안가죠. 안가는 부분을 뜻할 거고, 보자는 뭘 뜻합니까? 보디, 깨달음을 개발하는, 깨달음을 이끄는 일, 그게 보자입니다. 그럼 깨달음을 이끌기 위해서 위하는 요인인데, 그 요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3. 완전해야 돼. 완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각제가 완전히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칠각지 부분 경전에서 보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사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다고 내가 알고, 알아차림이 개발됐으면 알아차림이 개발됐다고 내가 분명하게 안다. 그래요.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이 지가 알아차림이 없다고 알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대부분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서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는 것들이 지나고 나서 알아차림이 있을 때 내가 그 앞에는 알아차림이 없었네 하고 분명히 합니다.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손배에 넣어놓으면 손 벨 때는 지금 뭣도 모르게 턱 배에 넣어놓고 아프니까 아야 하면서 손 베인 걸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손을 베이고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요 손가락 갖다가 붕대를 감지를 못합니다. 베인 줄을 모를 것 같으면 쥐가 그냥 계속 피를 흘리고 계속 그 상태로 나쁜 상태로 든 안 좋은 상태로 끌려 들어가고 그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이 없었으면 없었다고는 알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거조차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냥 살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이 계속 있으면 좋지만 알아차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없는지는 빨리 알아차릴 때 그게 늦어지면 늦을수록 나는 손해라.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자꾸 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띠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내가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돼. 사띠가 없으면서도 사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아니면 사띠가 완전하지도 않는데 사띠인 것으로 착각해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사띠 삼보장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사띠를 어떤 것이 사띠일까?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념처, 신수, 신법, 사념처를 분명하게 수행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사띠 삼보장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념치 않은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는 잘한다. 근데 지금 뭐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 움직이면서 신념처를 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몸을 알아차리다가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그 이후 일이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왜 알아야지. 그거는 신념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신념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신념체를 할 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은 알지 못하고 움직일 때 일어나는 마음만 그 이후에 신념체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놓쳐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가 있은 상태고 나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알아차림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아는 것은 있었지만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가 있으면 되어버립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못하면 할 수 없고 못할 대로 그냥 있어. 마찬가지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배가 부르고 하든지 곳곳에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 그것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고 뭔가 생각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육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마지막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생각이 일어났으면 나중에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해서 탁 알아차리는 것들을 모를 것 같으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지나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것을 하게 돼요. 왜 사띠 삼보장가의 맨 첫머리에 사념처를 완전하게 개발해야만이 사띠 삼보장가를 하게 된다, 개발이 된다 하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수행법만 가지고 그것만 쭉 계속한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언어적으로나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네 가지 수행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서 연결돼요. 사티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띠를 해야 될 때 반드시 맹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마라톤 옆에 그 보조 맞춰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기능 요원? 아니 페이스메이커. 그렇지. 같이 뛰는 사람. 저게 1등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래.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건데 페이스메이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쭉 해줘야만이 이 사람 진짜 그 경기하는 사람이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잘하려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하고 일정하게 호흡을 맞춰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여기 갈 것 같으면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뒤처지면 뒤처졌다고 알고 빨리 갔으면 빨리 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 수행해서. 그게 사띠입니다. 사띠는 대상하고 떨어져 가지고 대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 가까운지 내가 적당한지. 그런데 굴이 적당하게 유지한다고 내가 그 꼴이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도 끊임없이 저 사람과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역할은 누가 하게 될까? 삼바잖아. 삼바잖아. 그래서 경전에는 어떤 게 이제 삿지 삼바잖아라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해야 됩니다. 같이 띄워줘야 됩니다. 알아차린다고 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알아차리는 것들로 인해서 균내가 유지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알아차리는 것 같이 그것을 속도를 유지해가지고 띄워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들을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 낼게요. 삿지삼보장가가 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대상을 그걸 완전하게 알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대상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유지만 시켜 놔놓고 대상에서 삿띠가 사라지지 않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이라. 무슨 뭐 대상이 무상고 뭐하다 알아차리기만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상한 성품을 확 보이고 뭐 어쩌고 그걸 왜 하고 있느냐는 거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대상을 유지해주면서 그 대상에서 알아차림이 사라지지 않도록만 끊임없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사라졌을 것 같으면 내가 사라졌네 하고 삿띠가 사라졌네 하고 알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자꾸 딴 것들을 하려고 해요. 10년차 한다 아니면 또 뭐 그 수년차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느냐면 그때 마음의 상태만 자꾸 보려고 대상을 놓쳐버리고 대상을 요만큼 가고 있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지금 누워서 지금 마음의 상태만 보고 나서 나중에 뒤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대상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 대상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수념차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그걸 무상한 성품, 변하는 것으로 자꾸 보려고. 변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그걸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대상이 이미 저만큼 가 있는 상태. 그렇게 하지 마. 삿띠와 삼바자나만 유지하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라토너 옆에서 무슨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같은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대상을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해줘. 그걸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지쳐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드러나집니다. 그럼 저 사람이 늦다 하거든. 야, 너 빨리 좀 뛰어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가 좀 앞장서 가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수행을 할 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바바야 여러분들 찾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나가면 나중에 아직 다 있고 이제 참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스님이 공부를 할 때에는 수행을 안 할까 참 수행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지금 현재 빨리 배울 게 있고 태고 배울 게 있고 공부 진도 따라가기 바빠. 근데 그게 사실은 수행인데 그 수행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무슨 그거 급하니까 그거 하고 나서 남는 시간 이제 수행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고는 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현재 책 보고 있고 뭔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다 수행이고 그게 사띠의 대상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행할 때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 안 해야 되지. 공부 안 해야 나머지 시간에 수행을 할 거 아니라. 여러분들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돼. 이걸 안 봐야만 내가 그래도 그나마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 할 거 다 하고 누구야 하고 그러면 혼자 하고 나갔다가 언제 수행할 거야? 못해.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사띠를 적어도 하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을 단순화시키게 됩니다. 단순. 그 사람은 실제 내가 수행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 일어나서 하더라도 수행하는 것은 그 하루 인해서 일어난 내 마음인 것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대상인 것이지, 그 사람 화를 일으킨 것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대상은 처음에는 어떤 경우든지 수행 관심 밖의 대상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수행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방해되는 것들로 끄달려 들어가? 사람에게 끄달려 들어가고 아니면 외부적인 것들로 끄달려 들어가고 그걸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사람도 수행에 방해되는 것들은 물리해야 될 뿐 아니라 외부적인 대상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자극을 자꾸 받는다 같으면 그 자극받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것은 밖의 대상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 내 대상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성냄이 일어나고 욕심이 났으면 그것이 내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즉 밖의 것, 그걸 일으킨 것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인 것과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라.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들은 안 볼 사람은 안 봐버리고 그리고 관계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관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빨리 해야만이 적어도 그래도 마음이 지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은 지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알게끔 됩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띠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한 요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처에 가면 수행이 좀 잘 됩니다. 왜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수행하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또는 수행을 잘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 뭔가 이익이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것이든 뭐든 간에 나에게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자꾸 수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어떡하냐? 맨날 수행처 가서 집중 수행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옆에 있다 해가지고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행처에 있는 것처럼 하게 될까? 여러분들 집을 수행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그런 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 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가 도움을 뭔가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싫은 것만 자꾸 보이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두 번째 악과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적과 악은 누가 만든다고?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이 사람이 선운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문제다. 내가 선우로서 만들어버리면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이 선우가 된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공간 모든 것들에서 수행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아니면 뭔가를 책을 보면 책을 보는 대로 모든 것이 그 집중 수행하듯이 24시간을 갖다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요. 잠잘 때를 빼고. 집중 수행책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하는 것들 모든 잠자는 시간을 빼고 모든 시간을 집중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생활 자체를 수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선우로서 받아들이라. 그래야만이 삿대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습관들이는 부분인데 삿대하는 시간이 많아요? 삿대 안 하는 시간이 많아요? 안 하는 시간 많지. 잘났다. 이제 모든 것들은 삿대의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신수신법 몸과 마음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삿대의 대상입니다. 근데 자꾸 놓친다. 적어도 놓치는 것이 귀찮고 싫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 꼴등한 것이 죽기보다 싫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험 쳐도 또 꼴등 비슷하게 또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만약에 1등 하다가도 2등으로 떨어졌다 같으면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삿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맨날 그것을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싫은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삿대를 습관화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삿대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꾸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려고 합니다. 삿대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놓쳤으면 놓쳤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놓쳤다고 알고 나는 지금 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삿대하는 거. 그냥 삿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삿대하고 계속 연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놓치면은 진짜 내가 죽을 짓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을 일으켜야만이 그 다음부터는 삿대를 놓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지금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4가지를 적어도 할 것 같으면은 삿대 삼보장가는 익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삿대는 어떤 걸까? 내 마음이 뭘 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 아니면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아니면 호흡하고 있으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삿띠일까? 삿띠가 아니라 말을 해. 삿띠기는 삿띠라도 수행에서는 그걸 삿띠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삿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삿띠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삿띠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바뀌는 것이 그 다음 상태로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보이지든 아니면 마음이 그것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든 적어도 그런 걸 삿띠라고 하지 그냥 뭐 알고 있네. 그거는 애들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삿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발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삿띠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것과 삿띠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삿띠하게 될까? 온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온 전심 전력.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온 전심 전력을 기울인다고 해야만이 그것을 겨우 그래도 분명하게 그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어설퍼지 했다가는 한 시간 내내 하고 있는데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10분 전에 하는 것이 20분 전에 하는 거 들이쉬는 건 똑같아. 그거 아는 거 그냥 계속 해가지고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행에서 진척이 있어지지 않는다는 거. 전심전력으로. 그래서 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삿띠의 성질은 표면적이지 않다. 대상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그게 삿띠 성질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간 상태를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 인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삿띠를 그냥 가짜 삿띠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삿띠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물잔이 있습니다. 이걸 시계를 여기다 톡 빠뜨린다 해봅시다. 그럼 이 시계가 뜰까? 안 뜨죠. 시계는 깊숙이 그냥 이 바닥까지 탁 닿습니다. 대상에 삿띠를 할 것 같으면 삿띠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 바닥에 그냥 닿아 있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으면 이 위에서 출렁거리더라도 바닥에 있는 것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삿띠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어떠한 것이든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렸다. 그럼 이거는 깊이 못 들어갑니다. 대상에. 지금 삿띠를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외부적인 대상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으로의 대상들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지금 마음이 동요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동요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가끔 그러다가 먹었는데 맛있어? 이래버렸다. 그럼 그것은 동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맛보고 있는 건데
맛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맛있게 느끼지. 대상으로 인해서 동요를 해버리면 어떤 경우든지 좋다 싫다는 것으로서 개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좋다 싫다는 것이 딱 일어나 버릴 것 같으면 딱 그것을 중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중단해버리고 마음을 그때 편안하게 돼 있는지 좋고 싫은 것들에 끄달들었는지라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조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삿띠를 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대상, 어떤 대상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그래 하려면 평상시에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냥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스님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 아, 참, 스님들이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자부에 죽어도 안 가요. 마음은 들끓고 있어도 가면 괜히 뭐 다른 스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볼까 봐서 아니면 의연한 체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한 번은 흔들리시라도 그것으로 해서 그 간 것으로 해서 또 다른 흔들림이 있는 걸 다 방어를 해주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 개를 잘 지킬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동요하는 것은 거의 반 이상은 잡아버립니다. 만날 여기서 오게 받고 나서 그냥 다 먹어버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 또 흠집내는 소리만 하게 되는 거. 뭘 죽이지 말라 했는데 또 가면 가다 보면 뭐 집에 가서 뭐 하나 탁 잡아 죽이게 돼. 개를 지키면 마음이 동요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라앉힙니다. 그게 그렇게 가라앉아져야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동요될 때 동요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반 정도라도 잡아주지 못할 것 같으면 마음이 동요할 때는 동요하는 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끄달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삿띠 알아차릴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는 걸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그 뒤에 일어난 그 뒤에 것들을 다 놓쳐버린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것들은 분명하게 알려고 자꾸 노력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 말을 할 때 말하는 처음에 말하는 때 그것들은 알아차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말하는 처음 시작 부분은 내가 분명히 알고 말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좋겠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뒤에는 막 그냥 또 감정이 빠져갖고 힘주하고 고사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평온한 마음에서 저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자기의 마음을 지니고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말을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단추를 못 끼울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생겨나는 것들 처음은 반드시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도 호흡을 갖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는 처음에 들이쉬는 줄을 분명하게 알려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숨이 여기서 처음에 쉬졌다. 근데 마음은 이걸 처음을 몰라. 한참 쉬고 나서 이게 들이쉬는 걸 갖다 알게 됩니다. 그만큼 늦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시작을 못 잡아내니까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 시작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이 나중에 끝나는 걸 알게 됩니다. 끝나는 게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 뭔가 또 다른 것이 또 시작되는 것들이 탁 일어날 것 같아 금방 잡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처음에 일어나는 것들, 처음에 생겨나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하는 것들이 거의 연속되어 있든지 아니면 좀 깁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 상태를 즐기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처음 하는 것들, 처음 시작되는 호흡의 처음 들이쉬는 것 처음, 내쉬는 것 처음, 그 다음에 뭔가 손을 뻗친다면 손을 뻗칠 때 처음 하는 것, 뭐든지 처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알려고 됩니다. 그것들이 나중에는 수행할 때는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이 잘 되면은 그 다음은 마음은 사띠가 또렷할 것 같으면 산바다는 따라와집니다. 그래서 처음을 잘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그 전체를 갖다 쭉 다 사띠 산바다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칠각지 처음 사띠 삼보장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염각지라고 하는데 염정각지입니다.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4페이지 보면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까지 다른 것들에 많이 시달려 왔잖아. 다른 것 가지고 다 시간 다 보냈는데 그냥 그래도 지껏 좀 챙기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은 그 사띠 삼보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떡하나 칠각지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사띠 삼보장가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태법각지가 된다. 그거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띠 삼보장가만 돼서 유지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태법각지고 노립각지고 이런 식으로 희각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걸 몰라 나누면 사띠를 그냥 아는 것이 사띠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닦지 못할 것 같으면 태법각지를 지가 만들어냅니다. 태법이라고 같으면 지가 대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이구나 하고 자꾸 지가 머리를 굴리는 것들. 전혀 택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택법은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연스럽게 사띠로 인해서 분별되어 나갑니다. 분별되어 나가는 걸 갖다 택법각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굴려가지고 마음을 내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전혀 택법각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택법각지부터는 조금 설명할 부분은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아까 보니까 굳이 스님이 서로 인사 안 해도 여러분들 아까 잘하대 아까 지평부 쪽에서 택법각지는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엔 참 좋습니다. 수행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택법각지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알고 택법각지가 없으면 없다고 분명하고 병을 다스릴 때 그런 경전들이 나오죠. 부처님도 알았을 때 누구에게 이 칠각지를 읊으라 하고 사리불도 마찬가지고
못 갈라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전들이 4개인가 존재합니다. 이 칠각지가 등장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수행에서 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 칠각지다. 칠각지 부분 중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그냥 알아차리고 하는 힘들어 갖다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키워주기만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싹 벗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인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칠각지는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 칠각지를 그냥 문자로서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수행에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쓰게 됩니다. 칠각지가 개발되어 있다 해서 깨달음이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진행시켜준다. 사실 분명하게 인지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예. 기회가 된다면 10년 차, 4년 차 중에서 10년 차 그리고 외다나 수년 차에 대해서 좀 4년 차 제가 다 해주셔도 좋지만 기회가 있으면 10년차는 한국에 지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니 이제 또 스님이 하시는 거하고 이제 또 틀리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10년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스님의 또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근데 저는 10년차라기보다는 10년차를 수행해서 응용하는 법은 압니다. 그러니까 10년차만 떼어서 설명해 달라 할 것 같으면 그건 다른 분들이 더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행해서 응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달라면 그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념처는 또 내가 전공이니까 그거는 그냥 바로 수념처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